예, 오늘 이슈 함께 살펴볼 전문가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.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, 이수희 변호사, 김철웅 탈북 피아니스트,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 네 분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은 북한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요. 우리 김철웅 피아니스트께서는 좀 북한에서 좀 사셨잖아요. 예? 그죠? 근데 초밥 드셔보셨어요? 북한에서? 아, 초밥 먹어봤죠. 먹어봤. 어디서요? 고려호텔 지하식당에 초밥을 운영했었어요. 그랬어요. 네네. 근데 초밥 전문 식당이 개장했다고 그러는데. 네, 초밥 전문 식당은 사실은 북한에서는 처음입니다. 예. 네,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 그 냉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. 초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일반인들은 거의 모른다고 하면 맞을 겁니다. 예. 근데 그 스시라고 해가지고 왜 그 제일교포, 그러니까 북송된 제일교포에 의해서 뭐 간간히 민간에서 소개되긴 했지만 예. 이렇게 전문적으로 초밥집이 생겨나기는 아마 평양이 생겨서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초밥 드셔보셨어요? 우리 김광진 예, 씨께서? 먹어봤습니다. 역시 고려호텔 지하식당에서. 이제 그 평양시에 운반 식당이라고 있는데 네. 거기 좀 제일 비싼 식당 중에 하나입니다. 거기서 이제 일본인들이 직접 이제 요리하는 초밥 서비스 했었죠. 근데 예. 굉장히 그 비싸고. 예. 그 다음에 원산에 사실 있었습니다. 원산에 운영을 했는데 북한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 안 되는데 초밥집이. 원산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 그 초밥 질이 가장 좋다고 이제 소문이 났었죠. 왜냐하면은 일본하고 만경봉화가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가장 신선한 회를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산 쪽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건설된 데가 아마 2층짜리 100석 이상이라고 네. 하는데 뭐 수십 가지 한다고 해요. 근데 그거 어떻게 보장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 냉동된 아마 고기를 갖다가 이제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예. 북한이 이제 초밥이 전파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. 이 운반 문제입니다. 이게 냉동을 해서 먹으면 맛이 없죠. 당연히. 그렇죠. 그래서 그 신선도를 보장해야 되니까. 그렇죠. 갖고 와야죠. 예,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신선한 걸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퍼지지 않았었는데 예. 아마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을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 기억으로는 뭐 우리 김철웅 피아니스트는 북한에 계셨을 때도 닭튀김 같은 것도 계속 많이 잡수고 그러셨다 그랬는데 이런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극소수겠죠, 그죠? 그렇죠. 제가 볼 때 1%도 많을 것 같아요. 0.01%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.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한 1% 그 정도 돼요? 1% 정도는 아마 그 사용을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더욱이 제가 저도 이제 또 나온 지가 한 수십 년은 됐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십몇 년 됐으니까 그 이후에 또 아하.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예. 요즘에 그 평양 시내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달러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예.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걸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근데 이거 언론에 왜 공개했다고 보세요? 요즘에 당연히 공개하죠. 예. 김정은 집권 아하. 이후 좀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승마장 이제 허위천국에서 한 개 중대가 운영하던 것인데 예. 자기도 아마 승마 거기서 배웠을 겁니다. 예. 근데 이걸 인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승마 구락부로 만들어라. 해서 그걸 이제 바꿨죠. 예. 그것도 이제 언론에 많이 소개됐고. 예. 그다음에 뭐 사격장이요, 예.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의 시설들 그런 것들 이제 많이 건설을 하고 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요, 여기 계신 두 분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이 변호사님 초밥 싫어하세요? 아니 좋아요. 좋아하죠? 그러니까 김정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. 일본 그렇죠. 뭐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은이 초밥을 좋아해가지고 물론 좋아했겠죠 실제로. 네. 그래서 이거 맞는 건 아닐까요?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가 예. 여기도 먹고 살만하다. 뭐 이런 약간 자기 때 정치 때 와가지고 약간 그 정치적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예. 그러니까 뭐 비틈없는 스키장, 마식령 뭐 스키장을 비롯해서 뭐 경마장 이것들이 사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생각하건대 상위층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꾸 이런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 때에 와서 먹고 살만 해졌다. 북한도 바로 이런 홍보의 어떤 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제 자기 정책적인 브랜드를 어떤 걸 내세우냐면은
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. 인민들이 도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. 이게 자기 첫 연설의 문구입니다. 예. 그리고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아하. 썼죠. 해서 좀 젊은 지도자로서 새로운 것들을 한다. 예. 그 다음에 좀 파격적인 거 한다.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식령 스키장, 승마장. 사실 자본주의 세계에서도 승마장 몇 명이나 갑니까? 제가 정말- 정말 본 적이 없어요. 예. 근데 이제 승마장 만들어서 이거 인민들이 이용한다.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회식, 일식집이죠. 초밥. 이거 정말 엄청나게 비싼 집입니다. 여기 이제 일반인들은 갈 수가 그렇죠. 없고요. 최상류층 뭐 1% 내외. 그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마 되면 이용할 사실 것이다. 불만 많이 쌓일 것 같은데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럴수록 일반인들은 정말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네가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별을 보듯이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계층이 심하면 심할수록 밑에 약간 그렇겠죠. 그 앙심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이 반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요거 좀 다른 얘기인데 네. 우리 김철웅 피아니스트는 러시아에서 유학하셨죠, 그죠? 네. 러시아 유학하실 때 그 러시아에 그 있는 네. 북한 공관하고도 접촉을 자주 할 거 아니에요, 그렇죠. 그죠? 네. 그런데 지금 말해요, 러시아든 어쨌든 외국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많으니까 네. 이 소위 말해서 제재 물품을 아주 교묘하게 공관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가져온다 그러는데 네.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옛날 아니, 유학 경험 봤을 뭐 때.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외교 행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거는 공공하는 그 북한 외교관이면 공공연히 거기서는 밀수적인 그 어떤 물품을 그렇죠. 나르는 것이었고 공공연히 아. 그리고 거기에서 외화 달러를 반납하기 위해서 일반 그 대사관 간원들이 콩나물까지 길러서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만큼 그들은 정말 외화를 위해서라면 뭐든 안 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. 그 지금 북한이 어떤 제재 지금 특히 어떤 물품을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자, 지금 화면에서 이제 나올 텐데요. 그 모든 무기 수출 뭐 당연하겠죠. 핵미사일 관련 개인 단체 제재, 자산 동결, 금융거래, 이 돈, 고가의 사치품 결국 이런 건데 우리 김광진 위원께서는 역시 이 외국에서 이 외화벌이 이쪽 계통으로 일을 하셨으니까 이거 지금 이 제재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거를 그래도 과거만큼 원활히 저걸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본국에 공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네, 과거보다는 어려울 겁니다. 예. 실제 이제 핵미사일 개발, 군수공업 쪽에 이제 정사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했던 게 이제 원래 과거에는 일본을 포함해서 선진국들에서 부품들 다 사갔어요. 그러니까 최신, 가장 좋은 예. 뭐 이제 뭐 서자라고 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특히 이제 예. 계기 같은 거, 예. 게이지 같은 거 북한에서 잘 못 만들거든요. 그걸 포함해서 많이 사갔는데 서방 세계가 너무 제재를 하니까 중국 쪽에서 많이 사갔습니다. 예. 중국 쪽에서 사가다가 지금 또 중국까지도 유엔 결의에 동참하고 있고 또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것들 좀 더 은밀하게 해서 이제 외교 행랑이나 공관이나 이런 이제 대표부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. 또 현지인들 활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 이 예. 보고서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. 그런 거 보면은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예. 지금 뭐 쌍심지를 켜고 이제 저 살피고 있으니까요. 예. 아마 그 피하기 위해서 많이 정교하게 은밀하게 이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어쨌든 지금 외교관들이 굉장히 힘들어. 그 옛날에 있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 보였죠. 그렇죠. 힘들었죠. 많이 힘들었는데 예. 지금은 더 힘들죠. 그렇죠. 네. 아이, 네. 참, 어쩔 수가 없죠. 네. 그 예. 최근에 ICBM에서 예, 북한 열병식 할 때 중국 예, 예. 그 운반차 예.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과거에 로켓 실은 차가 예. 일본 차가 있었어요. 아. 이자로 시작하는. 아, 그 일본에서 들여다가 이제 개량을 개량을 해서. 해서 로켓 미사일을 올려놨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좀 굉장히 느슨했었죠. 아.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지금은 중국 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이거 진짜 이게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아까 여러분 저희 특보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. 항상 요 시간에 어제 한미 정상회담도 요 시간에 끝났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지금 시작이 됐답니다. 소식 들어온 대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요. 자 여기서 우리 김철웅 피아니스트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